시작은 성종숙증이라고 하죠. 예전에는 빨리 크는 아이가 생리를 빨리 하게 되는 거는 크게 염려를 안 했는데 어리고 작은데 빨라지는 경우가 많아져서 그런 경우에는 체중 키가 사실 150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에 노출이 되는 아이들이 많아졌어요. 안녕하세요. 28년 경력의 성조숙증 치료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한의학 박사 윤정선입니다. 결혼을 하고 점점 아이를 이뻐하는 저를 발견하게 된 거죠. 예전에는 가족 단위로 한의원에 많이 왔었는데요. 이 아이들이 엄마랑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왔을 때 이렇게 자라겠구나. 나중에 어른이 되면 이런 질환에 노출이 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체질로 자라겠구나 라는 게 이제 그려지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옆에서 이제 주치의가 돼주면 어떨까. 우리 첫째 딸 아이가 8살, 9살쯤에 가슴이 조금 멍울이 잡힌다고, 그때는 성조숙증이 이렇게 만연하지 않았고 그런 이름이 좀 생소했던 시기였고, 예기치 않게 이제 아이가 생리를 일찍 하고 나서 힘들어하는 과정, 빈혈 같은 게 생긴다거나 또래랑 좀 다른 상황이 돼서 정서적으로 조금 힘들어 한다거나 체중 키가 확연하게 줄어들었거나, 이게 아이 개인으로 봤을 때는 조금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었구나. 이후에 이제 점점 아이를 시작으로 아이가 키가 안 큰데도 생리가 빨라지는 경우가 늘더라고요. 진료 선상에서 느껴졌고, 키 작은 성종숙증이라고 하죠. 예전에는 빨리 크는 아이가 생리를 빨리 하게 되는 는 크게 염려를 안 했는데 이젠 어리고 작은데 빨라지는 경우가 많아져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체중 키가 150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에 노출이 되는 아이들이 많아졌어요. 그런 환자 아이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제가 이제 심각하게 좀 생각하게 됐죠. 생물학적으로 생리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개념이냐면 종족 번식, 몸이 키나 이런 게 아니고 아기 낳기 좋은 몸으로 바뀐다, 다른 성장으로 전환되는 시점이거든요. 생리 이후에는 키 성장까지가 한계가 있어요. 초경하고 1년 안에 많이 크고 그 다음에 2년째까지 크기도 하고 평균 5, 6cm 정도 크고 마무리한다는 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인데, 그렇게 되다 보니 키는 작고 생리는 하고 약간 엄마들이 생각할 때 너무 총체적인 난구인 거죠. 아이 자체도 생리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이제 체격이 돼서 하는 거는 좀 덜 힘든데, 정서적으로도 힘들지만 몸도 많이 힘들게 되고, 나중에 성 호르몬에 일찍 노출된 것 때문에 폐경도 빨라진다거나 난소 확률이 높아진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제가 생각할 때 15년, 20년 전하고 가장 빠르게 변화한 건 이제 스마트폰 사용. 스마트폰은 이제 자기 전까지 계속 본다거나 하면 뇌가 계속 깨어있는 상태로 잠을 드는 거랑 똑같거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태의 뇌처럼 영향을 끼쳐서 성호르몬을 빠르게 분비할 수 있도록 촉진을 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장시간 본다거나 하는 것도 지양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음식, 먹거리, 인스턴트 음식들이 비만과 과체중을 부르게 되고, 몸이 나 이제 성숙했으니까 2차 성징이 생겨도 되나? 하는 신호를 잘못 보내게 돼서 성조숙증의 위험이 높아지거든요. 그 다음에 환경 호르몬에 노출이 되는, 환경 호르몬이 이제 몸에 들어가서 성 호르몬을 교란시키기도 하고, 예전에는 그 선천적 요인이 좀 더 많았다고 하면 이제는 후천적 요인이 좀 많아진 거를 진료하면서 이제 느낄 수가 있는데, 코로나 2년 동안에 제가 실제로 이제 진료를 하면서 실시간으로 이제 아이들이 변하는 걸 실제로 느꼈는데요. 처음에 이제 코로나가 막 생겼을 때는 사실은 이제 일단 다 학교에도 안 가고 학원도 안 가고, 그때 성장기에 온 친구들은 초반에는 6개월 동안은 정말 잘 컸어요. 와, 막 한 달에 2cm씩 크고 잘 쉬니까 잘 크는구나 얘기하고 했었는데, 6개월, 이제 1년, 2년 되니까 아이들이 운동량이 확실히 줄고 성장이 실시간으로 빨라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원래 가슴멍을 나오고 2년 후나 3년 후에 생리를 하는데, 코로나 기간에 작년에 가슴멍을 낳았는데 이제 8개월인데 생리가 터졌어요 하고 이제 오시는, 규칙대로 안 움직이고 엄청 빨라지는 케이스들이 많아져서 정말로 생활 습관과 환경이 중요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죠. 첫 번째, 식습관.
골고루 먹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안 먹는지를 잘 파악해서 교정을 해줘야 되고, 두 번째, 수면의 질과 수면의 양과 수면 시간.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 번째, 이제 비만인지 과체중인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 운동 부족이 아닌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몸이 먼저 건강해지면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돼요. 몸 튼튼, 마음 튼튼이 이제 아이들한테는 정확하게 맞는 말이고,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서 호르몬도 특별하게 변화 없이 잘 안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부모가 바뀌어야 된다, 가정의 모든 환경이 바뀌어야 된다는 걸 환자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죠. 집안의 어떤 규칙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집은 통금이 9시야 라든가, 아니면 우리 집은 9시에는 핸드폰 못 써, 그건 반납해야 돼. 다 같이 지키는 거죠. 언니도 동생도 엄마도 아빠도. 나는 어른이니까 되고 너는 안 되고, 이런 게 아니고, 그게 정확히 흔들리지 않는 규칙들은 아이들이 잘 따라줘요. 부모가 몸소 보여주면 돼요. 근데 엄마 아빠는 재미나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이만 너만 일찍 자면 안에서 얼마나 같이 놀고 싶어요. 이제 생활 습관의 가장 기본적인 변화는 이제 함께 해야 되는 규칙과 이제 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죠.